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일종의 약간 네, 자 집중하시고 이제 일종의 훈련입니다. 훈련.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8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아직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신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50분을 풀거든요, 그냥. 큰 차이 없는데 이 모의고사는 80분, 심지어 수학은 100분 동안 풀어요. 100분 동안. 그쵸?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연습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훈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만들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 그리고 정답률 낮은 것들 위주로 해설할 테니까 잘 듣고 내가 왜 틀렸지, 그 다음에 뭘 좀 몰랐지 라는 걸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알겠죠? 그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앞쪽에 문법은 그래도 쉬운 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3월 모의사거든요. 3월. 그러니까 3월 거는 그래도 중학교 문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은 좀 생략을 하고요. 현대시부터 볼게요. 현대시. 자, 16, 18번에 현대시. 자, 현대시 같이 보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모의사 푸는 원칙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가랑, 라인이 현대시를 잘 모르는 현대시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보냐? 거기 18번에 있는 뭐 있습니까? 보기부터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확인한다? 보기부터 확인해요. 그쵸? 자, 보기부터 확인을 합니다. 다시. 자, 보기부터 확인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은 여기 현대시라는 건요,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거를 좀 압축해 놨어요.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해석이 하나로만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두 개, 세 개로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수능이 중복 정답된 적이 있어요. 현대시가 두 개로 해석돼서. 그래서 그때 좀 재밌었던 게 그 서울대 불문과 교수님이야. 불어불문학과 교수님인데 딸이 고3이었어. 딸이 고3이었는데 시험 보고 온 거야. 수능 보고 왔어. 그쵸? 근데 딸이 틀린 거야. 아빠! 한 거야. 그쵸? 그랬더니 아빠 이거 이상해. 그래서 교수님 열심히 그랬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시는 이렇게 돼서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중복정답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현대시를 낼 때 좀 조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로 해서 되게 문제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정답은 하나여야 되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치? 우리가 이 모의사는 정답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알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현대시. 이 시는 이렇게 해석하세요라고 방향을 설정해줘요. 그게 보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기를 확인한 이유는 이 보기에 뭐가 있다고? 해석의 방향을 설정해준다. 여러분 써놓을게요. 이거 좀 해석의 방향을 어떻게 준다? 설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 방향 설정한다. 자, 그러면은 보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자,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계기를 통해 되살아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과외화자는요, 뭐겠습니까?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깨달음과 정서적 충만감을 얻고 있다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는요, 누구와의 기억? 할머니와의 뭐가 된다? 기억이 된다. 지금 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치? 그러면은 할머니와의 기억에서 뭐 한다 지금? 과거와 자, 뭐를 연결한대요? 현재를 연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 한다? 여기서 뭘 넣는다? 깨달음. 깨달음. 그다음에 또 뭐 넣는다? 정서적 뭘 얻는다? 충만 감을 얻는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나와볼게요. 자, 나의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여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야? 자, 그 기억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그 기억. 자, 화자는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의 기억 되살리고 해서 그다음에 그 기억 동그라미
자, 이게 두 글자로 뭐야? 두 글자로 뭐야? 과거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나 작품 뭐 하는 거야? 과거와 현재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연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어떻게 확인되냐면은 지금 일상적 행위의 반복 속에서 유년회격, 그쵸? 유년회기인 일상적 행위를 뭐 한다? 반복을 한다. 그러면서 뭐가 떠오른다? 유년의 기억을 떠올려. 맞죠? 그치? 그러면서 그 기억과 현재 연결. 그치? 그래서 말했던데 뭐랑 뭐 연결한다? 과거랑 뭘 연결한다? 현재를 연결하면서 자기를 뭐 한다? 자기를 뭐 한다? 긍정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해될까요? 알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조금만 더 쓸게. 자신의 현재 모습을 긍정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치? 어려운 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가본다는 거야. 알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괴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과거의 기억입니다. 알겠죠? 그 점들. 그래서 지금 가해 보니까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가가 지금 고양이 천정인데 우선 요거 잠깐만 먼저 설명할게. 자, 천정이 뭐야? 천정이? 천정이 쉽게 말하면 뭐야? 뭐가 된다? 장입니다. 천장이 뭐야? 요거. 알겠죠? 그치? 그 다음에 고양이 천장이 뭔지는 좀 이따 읽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그치? 일단은 천장이라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1년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년. 자, 나는 그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나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뭐가 된다? 화자겠죠? 맞죠? 그치? 화자는 지금 뭐 한다고? 놀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누구는? 할머니는 뭐 하고 있어요? 자, 메밀밭에 있으니까 밭에서 뭐 할까 할머니가? 일하시겠다. 맞죠? 할머니는 뭐 하고 있습니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많이 안 적죠,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따라 적으세요. 알겠죠, 그치? 그럼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자,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다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하늘 잘 봐. 이연 봐요. 하늘빛이 어디 위에서 빛난다고요? 메밀꽃 위에서 빛난대. 여러분 혹시 그쵸, 메밀꽃 잘 모르죠. 혹시 메밀꽃 무슨 색일 것 같아요, 혹시? 맞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빛이 지금 메밀꽃에 와서 반짝인데 막 빛난데 그치? 그러면은 자, 이 하늘빛은 뭘 말할까? 뭘 말할 것 같아요? 별. 맞아. 딩동네. 맞아. 이건 별입니다. 별. 맞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이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늦 여름이 있죠. 자, 이런 시어는 자, 우리한테 뭘 준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뭘 준다? 이런 거는 뭘 준다? 계절감을 줍니다. 계절감을 줘.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 살피셨다. 나와 바람의 장난 살피신 걸 할머니가 지금 누구를 지금 주의 깊게 지금 살피는 겁니까? 보살피는 겁니까? 나를. 맞죠, 그렇지? 그래서 할머니 애정이 좀 느껴지죠, 그렇지? 이런 거서 왜 할머니 댁 가서 우리가 장난치듯 뭐 할머니가 잠깐 와서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할머니 같이 노나? 오케이. 그다음 이어서 3년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그쵸? 나는 늘 그랬습니다만. 자,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밑줄 놓을게요. 자, 3년에 보니까
아주 커서도 어떻다고요? 덜 자란 겁니다. 알겠죠,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면은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좀 크긴 컸어, 그쵸? 그러니까 성장, 그치? 성장했지만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 여전히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하다. 여전히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하다. 어,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너무 슬프다. 사연을 보고 뭐야?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야? 돌아가셨네. 맞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3년까지가 맞죠? 요 3년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할머니 아예 뭐가 될까? 과거를 뭐 하는 거야? 회상하겠지, 그치? 이제 할머니 돌아가 있으니까. 맞죠? 그치? 3년까지가 과거 회상이 돼요. 오케이? 자, 오케이. 그 다음.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자, 오늘입니다. 자, 이제 오연되니까 이제 오늘 나오네. 자, 오늘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되는 거죠. 맞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오늘 자,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자, 온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뭐라고? 메밀꽃. 자, 아까 우리 말했죠? 자, 메밀꽃이랑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지금 별. 맞죠? 그치? 그래서 지금 별이 뭐로 피어있다? 메밀꽃처럼 피어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별을 보면서 뭘 떠올리는 거야? 메밀꽃이 지금 떠올리는 거지? 맞죠? 그치? 그래서 이걸 뭐 한다? 이 별은 뭐가 된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과거 회상의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됩니다. 과거 해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알겠죠? 이해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별을 봤어. 별을 봤더니 뭐 떠올라? 메밀꽃 떠올라. 그럼 메밀꽃 떠올르면 누구 떠올라? 할머니. 어. 이해돼요? 알겠죠?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에 메밀밭을 매시며 자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뭐 나를 보살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제목 아까 한 고향의 천장이었죠. 고향의 천장이야, 그쵸? 그럼 뭐 말하는 걸까? 뭐 말하는 걸까? 자 나 누워서 뭐 했어? 누워서 뭐 했어? 누워서 뭐 했어? 누워서 뭐 하고 있어? 너 누워서 뭐 하고 있어? 너도 뭐 하고 있어? 별 보고 있네. 맞죠? 그치?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고양이 뭐 말할까? 음. 맞아요? 그치? 고양이 밤하늘이 천장이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굿. 잘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나도 한번 가볼게요. 반물 눈금인데,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 밥솥 있어요? 그쵸? 밥솥에 보면 이렇게 눈금 있는 거 알아요? 알겠죠? 그쵸? 그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 밥솥에 그게 다 적혀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도 뭐 한다고 했어? 과거 기억한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눈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 어머님이 쌀 씻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쵸? 그러면 쌀 씻을 때 이렇게 손대중을 해서 그 양을 보십니다. 그 물이 얼마나 될지를.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반물 눈금이에요 지금. 알겠죠? 오케이? 그럼 볼게. 자, 반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나리 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질은 건요. 뭐라 될까?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야. 알겠죠? 약간 죽처럼 되는 경우. 알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자, 된 밥은 물이 너무 안 들어간 거야. 퍽퍽한 밥이야. 알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자, 된 밥을 먹는 날이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맛이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도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맛이나 손등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뭐 손마디 어디 그러니까 손마디 뭐 어디쯤 하니까
된밥이 되고 어디쯤 하니까 질밥이 돼. 그럼 적당히 이제 내가 손금 가지고 내가 표시할 수 있겠지. 맞죠? 그치?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자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해본다. 맞죠? 어떨 때는 좀 질게도 해보고 어떨 때는 좀 된밥도 해보는 겁니다. 그치? 그다음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내리다 보면은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누구 생각난다? 착합니다.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반물 눈금이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죠? 논이나 밭에 뭘 대듭니까? 물 대야 돼. 맞죠? 그치? 물 있어야 밭이나 논에 있는 곡식이 자랄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래서 마치 그 밭물에 물을 넣는 것처럼 이 곡식에 물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밭불 눈금이 지금 누굴 떠올리게 합니까? 할아버지 떠올리게 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과거 해상에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 라고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시를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아 이건 좀 마음이 아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끼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부 친구 집에 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먹으면은 쌀이 축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친구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유가 있다는 좀 가난하다. 좀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죠? 그치?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돼 있는데 여러분 문현동 자 뭐가 된다? 구체적인 뭐가 된다? 지명이 되고요. 실제로 부산에 있는 산동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죠. 그 밥이 충분하면은 그냥 밥이 충분하면요 그냥 딱 물량을 적절히 해가지고서 그냥 우리가 각자 먹을 만큼 딱딱 하면 돼. 그쵸? 근데 쌀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물량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밥으로 쌀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뭐로 배를 채우는 거야? 물로 배를 채우는 거야 사실상. 알겠죠? 그치? 그런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난한 현실 알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 지붕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붕들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치? 그럼 이런 지붕들이 자 내 손가락이 있으면 여기 어떻게 다 이렇게 좀 막 새겨져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무슨 말이야? 가난이 화자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미안해 그림을 좀 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알겠죠? 손가락은 알겠죠? 오케이.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5년 다녔거든요, 선생님이. 그렇죠. 여러분 미술학원 다녀본 적 있죠? 그렇죠? 근데 다녀서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안 다녔으면 더 못 그랬을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자, 그다음에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가 들자.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가 들려도 시작합니다. 자, 봉지쌀을 탈탈 턴다는 건요. 자, 우리가 뭐야? 지금 쌀이 많다는 거야, 적다라는 거야? 적지. 적으니까 탈탈 터는 거 끝까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자, 봉지쌀을 자, 이거는 가난을 청각으로 표현한 거야. 가난을 청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어떻다?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 손은 전기밥솥은 맞죠? 전기밥솥에는 그냥 눈금이 있어요. 맞죠? 그렇지? 근데 내 손은 그게 없었어 예전에. 그렇지? 그래서 한다 내 손에 눈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어린 시절 과거에 가난했던 그런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16번 갑니다. 16번. 자, 1번 선제 가는 나와 달리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질 표현한다는데 여러분 서리법이 뭐죠? 서리법이? 자, 서리법이 뭡니까? 혹시 알까요? 음. 자,
오케이. 다 지워버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자, 오케이. 요 그림 지워야겠다. 요 그림 괜찮으니까. 자, 이런 서리법은 이런 겁니다. 음. 자, 선생님 일단 예를 하나 써드릴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이 말은 가난하면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써도 돼요. 가난해도 사랑을 안다. 이렇게 써도 돼. 알겠죠?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일부러 어떻게 한 거야? 의문형으로 바꿔놓은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자, 이거를 뭐 한다? 원래 평서형으로 쓸 거를 평서문으로 쓸 거 뭐로 바꾼다? 의문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리법이야.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봐요. 가랑 나에 의문문으로 써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가랑 나 둘 다 틀렸고요. 2번에 나는 가와 달리 청가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자, 봉지살을 탈 때 턴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럼 이게 뭐야? 청각인데 뭐라서 가난을 표현한다고 했지.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이 정답으로 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어서 3번 선지에 격정. 여러분 격정이 뭐 그치? 흥분된 거야. 알겠죠?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찬가지 단정적 어도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치? 단정적 어도는 딱 잘라서 내 말이 맞다 이런 게 단정적 어도야. 알겠죠? 그치? 근데 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3번에 가의 상승 이미지 있을까? 자, 우리 고향에 가서 누워서 뭐 한다고 해서 하늘을 위로 올려다본다고 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승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의 하강 있을까? 하강 뭐냐면은 반물을 거기 나의 뭐냐면은 반물이 중지의 마디를 오르내린다고 했어요. 그럼 오르내리는가? 오르는 건 상승, 내리는 하강. 그래서 나이는 상승 하강 둘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봐요. 화자의 기대감 없습니다. 그쵸, 그쵸. 대상의 역동성.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 4번 선지 틀렸고. 네, 5번에 가와다는 모두 계절감인데, 자, 어디에는 계절감이 있었습니까? 자, 가에는 계절감이 있었어. 늦여름. 알겠죠? 근데 나에는 계절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상의 변화 양상은 가나 둘 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 다음에 17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밭둑이죠. 자, 밭둑은 과거에 내가 뭐야? 뛰어놀던 곳이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내 어린 시절에 동심이 허용되는 곳. 맞죠? 반면에 니은은 뭐 있습니까? 문현동. 자, 문현동은 뭐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던 동네. 맞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좀 더 빨리 먹었다? 성숙을 했습니다. 그쵸? 왜? 내 손에 뭐가 있어요? 반물묶음 있다고 했지, 그치? 가난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함이 요구되는 공간.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1번 선지. 자, 가해화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쵸? 할머니가 돌아가시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 자, 2번 선지. 나의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밭 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하며 자기 위안을 얻고 있고요. 맞죠? 3번에 가해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현재의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 여러분, 자, 커서도 덜 자랐다는 건 뭡니까? 자, 내가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이거는 정서 충만감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치? 마찬가지 나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밥맛을 조금씩. 자,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치? 그 때문에 이것도 정서 충만감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그다음에 4번 선지에 가에서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와 나에서 손가락 주름으로 반물을 맞추는 행위는 회상의 격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다음에 5번에 화자가 별에서 메밀꽃을 떠올리는 것과 나의 화자가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치? 과거, 얘기, 현재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그다음 19번, 22번인데 자, 오케이,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일단 선생님이 좀 배경부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거 알면요. 아마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19쪽에 19번, 22번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정리를 먼저 해보면요. 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중앙은행 이름이 뭘까 혹시 알까요? 혹시 알까요? 맞아요. 한국은행입니다. 알겠죠? 뱅크 오브 코리아요. 한국은행.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시중은행이 있어요. 시중은행. 시중은행은 여러분들 우리 옆에 가면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렇게 있지. 맞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 뭐 우리은행으로 해볼게요. 우리은행.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뭐 S전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시중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국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안 빌려줍니다. 알겠죠? 그치? 우리는 어디 간다고? 시중에 있는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가서 빌려요. 알겠죠? 그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럼 빌릴 때 공짜로 안 빌려주지. 그치? 이자 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우리가 시중금리라고요. 시중금리.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은행 시중은행은 어디 가서 돈 빌려요? 어디 가서? 한국은행 가서 돈 빌립니다. 알겠죠? 그치? 그랬을 때 그럼 한국은행도 공짜로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치? 그러면 한국은행도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이자율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금리랑 이자율이랑 같은 말이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준금리라고요.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라는 말을 씁니다. 정책금리.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금리는 쉽게 말하면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이자율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이해되실까요? 알겠죠?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2%라고 할게요. 그쵸? 그러면 시중은행도 똑같이 2%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럼 남는 게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된다. 최소한 뭐 한 4% 정도는 받아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1%가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3% 정도 받으면 되겠지. 남는 게 있잖아. 맞잖아. 그치? 오케이? 이런 구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자, 기준금리, 그치? 기준 금리가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 올라간다. 모두 올라간다. 시중 금리도 어떻게 된다? 인상을 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맞죠? 그치? 맞죠? 오케이? 그래서 1%에서 2%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 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원래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3%만 주면 됐어. 근데 이제는 4%를 줘야 된대. 그럼 돈을 많이 빌릴까 적게 빌릴까? 적게 빌리겠지? 맞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 아니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안 돼. 뭐냐면은 100만 원 빌리면 3%면 얼마야? 이자가? 100만 원 빌리면 3%면 얼마야? 싹 잘하잖아. 몇 프로야? 100만 원 빌리면 3%. 3만 원. 맞잖아. 근데 4%는 얼마인 거야? 4만 원. 쌩은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요? 뭐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은행에서 100만 원만 빌릴까? 아니죠? 거의 100억, 1000억 이렇게 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1000억을 빌린다고 치면요. 3% 얼마야? 30억이야. 4% 얼마야? 40억이야. 얼마 차이 납니까? 10억이나 차이 나요. 맞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런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안 빌립니다. 확.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안 빌리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빌린다는 건 이건 뭐야?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는 거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두 개를 나누면 돼. 은행에 돈이 있는 거랑 시장에 돈이 있는 거랑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 받으면은 은행에 있던 돈이 어디로 나오는 거야? 시장으로 나오겠지. 이해돼요? 자, 우리가 돈을 갖고 있어. 그쵸? 은행에 넣어요. 그 돈은 시장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은행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인출해요. 뺍니다. 맞죠? 그럼 은행에 있던 돈이 어디로 나오는 거야? 시장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 원리야.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한다고? 덜 빌려요. 덜 빌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야. 자, 이자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거야. 그 은행에 저금을 할까 인출할까요? 은행에 저금을 하겠지. 맞잖아. 저금을 이자를 더 많이 줄까?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100만 원 저금하면 3만 원 줬는데 이제는 4만 원 준다는 거야. 그쵸? 그럼 저금을 하겠지.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더 시장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가겠죠? 맞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시장에서 있는 돈의 양은 줄겠지. 시장에 있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중 통화량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시중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 감소, 감소. 맞습니다. 오케이, 딩동댕 감소. 맞아? 이거 이해해야 돼. 알겠죠? 그치?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감소했어. 자, 그러면 조금 더 갈게. 자, 그럼 화폐 가치, 돈의 가치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니요? 다이아몬드 왜 비쌉니까? 맞죠, 그치? 자, 지금 돈이 시장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갔어? 은행으로 들어갔지, 그치? 그럼 시장에는 돈이 많아, 적어. 적지, 그치?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한다? 상승합니다. 자,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요, 물가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물가 올라갈까? 자, 어, 일단 반대로 생각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좀 너무 초등학교 때 짜장면이 물론 지금도 짜장면 3,000원에 파는 데 있지만 한 그릇 3,000원이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거의 한 10,000원 하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원래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야. 맞죠? 그치? 그러면은 자,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예전에는 3,000원만 있으면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고. 근데 지금은 10,000원이 있어야 돼.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내려간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3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3천원 가지고 안 된다고. 돈의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더 가져가야 된다고. 이해가 될까요? 알겠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돈의 가치가 내려갔는데 그럼 돈의 가치가 왜 내려갔냐면요. 옛날보다 지금 뭐야? 돈의 양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돈의 양이 많아지면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내려갑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응. 자, 그럼 반대겠지, 이제 반대? 자, 시장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갔어? 은행으로 갔지? 그럼 시장에 있는 돈의 양이 줄었지? 돈의 가치가 올라갔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는? 저번에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합니다. 물가는 하락해요. 오케이? 자,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까 말했어. 짜장면이 3,000원, 짜장면 10,000원이야. 맞죠? 그럼 지금 이렇게 할게요. 지금 짜장면이 10,000원이라고 할게. 알겠죠? 근데 이제 짜장면이 가격이 3,000원이 된다고 할게요. 그럼 나는 이제 얼마만 가져가면 돼? 10,000원 중에서 얼마만? 3,000원만 가져가면 짜장면 먹을 수가 있지. 맞죠? 그럼 뭐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자, 이거야.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00원이었는데 한 그릇에 3,000원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10,000원이면 짜장면 이제 몇 그릇 먹을 수 있어? 세 그릇도 먹을 수 있지. 맞죠? 그러니까 뭐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간 거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니까 돈의 가치 올라갔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물가가 뭐야? 짜장면 가격,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하락했다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없는 경제 문제 볼 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이해가지고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그 물가는 오르는구나. 반대로 돈이 줄어들어. 양이 적어. 그치? 돈의 가치가 올라가. 그 물가 어떻게 한다?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돈의 가치랑 물가는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돈의 가치랑 물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인 거지. 맞잖아. 지금 돈의 가치가 올라갔더니 물가가 하락했잖아. 그럼 비례 반비례야. 반비례지. 돈의 가치랑 물가는. 어, 어려워요?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그 22번이 전남률이 좀 낮았는데 22번 볼게. 22번. 자, 22번. 자, 22번 가볼게. 자, 보기 볼게요. 자, 금융당국이 빅스텝을 단행합니다. 볼게. 금융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하겠다. 빅스텝이란 뭐냐? 체크합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몇 프로 올린다? 0.5% 인상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다음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자,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 그럼 뭐야?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거야, 시장에. 맞죠? 그렇지?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내려간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 밑줄 넣을게요. 그 다음에 거기 써놓을게요. 설명해 놓을게요. 화폐 가치 하락 써놓을게요. 화폐 가치 하락.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어떤다? 물가가 지나치게 뭐한다? 상승한다. 알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아. 그럼 1번 선지 봐요. 투자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상을 지켜봐야겠어. 자, 오케이. 왜? 자, 금리를 올렸지. 맞죠? 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통화를 어떻게 한다? 감소하지.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니까 시중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시중통화를 감소하지.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화폐가치 상승하지.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물가 하락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금리 올렸으니까 이제 뭐가 하락할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맞아요?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2번 선지.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동차 구매 시기를 앞당긴다?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 부동산 가격 내려간다고 했지? 물가 내려간다고 했지? 그치? 그 뭐도 내려갈까? 자동차 가격도 내려갑니다. 맞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좀 기다려야지. 맞죠? 그치? 그게 2번이 답인 거야. 알겠습니까? 구매 시기 앞당기는 게 아니라 물가가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3번 선지. 대출을 통해 자금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공장을 확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 그렇지?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출할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당분간 대출 좀 적게 해야 돼요. 그렇죠? 4번에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해 대비해야겠군. 자, 여러분 이건 뭐야? 우리 공장에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준대요. 자, 거기 bit줄을게요. 우리 공장에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준대요. 자,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금리를 인상합니다. 맞죠? 그치? 금리 인상하면은 말했죠. 그러면은 돈이 은행에 많아지는 거야? 시장에 많아지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금리 올려요. 그럼 돈이 은행에 많아지는 거야? 시장에 많아지는 거야? 은행에 많아지겠지. 맞자, 이자율 올라가잖아. 그치? 그 은행에 저금해야지. 대출할 게 아니라. 맞잖아. 그치? 금말. 시중에 돈이 많은 거야, 적어요. 적지, 그치? 그럼 사람들이 쓸 돈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맞죠? 그럼 봐. 그만큼 물건 사기가, 물건의 수요가 줄겠지. 맞죠? 그치? 그러니까 재고 많아지는 거 대비한다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자, 시중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지. 맞죠? 그치? 이자 올라갔으니까. 그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하겠다.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글의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요거 알겠죠? 요거만 잘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복습 잘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23, 27입니다. 아, 오케이. 그래도 잘하네. 자, 우선 여러분들 거기 2원 이게 뭐였어요? 고공.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설명드릴게요. 고공은 뭐냐? 고공은 자, 머슴이에요. 머슴. 그러니까 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주인. 주인은 상전. 음, 같은 얘기겠지. 그치? 오케이? 상전. 그래서 이 제목 자체는 뭐냐면은 머슴이 상전에게 답하는 노래예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 26번 보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좀 더 설명드릴게.
자, 26번 보니까 자, 고공답주인가는 고공이 상전에게 답하는 형식을 통해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상전은 왕, 종은 신하를 가리키는데 오케이. 자, 이 상전은 누구 말한다고요? 왕. 그다음에 종은 누구 말한다고요? 신하. 오케이. 자, 왕, 신하를 가리키는데 화전은 임진왜란 노릇에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누구? 왕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게. 자,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럴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곡물 다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 다 보았네. 자,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무슨 법? 서리법. 자, 그러면 예부터 이랬다는 거야? 이렇지 않았다는 거야? 이렇지 않았다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예부터 이렇던가? 전민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자, 전민은 농사 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많단 말이 일국에, 한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번은 몇 번이 답이냐? 1번이 답이야. 왜?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 말했죠. 지금 예부터 이렇다고 하니까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26번은 1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먹고 입으며 다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이 아니라, 자, 밑줄 텃밭을 묵혔는가 밑줄 놓을게요. 여러분, 텃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농사 져야지. 맞죠? 그치? 근데 묶였다는 건 제 농사 안 짓는다는 거. 그치? 자, 종 방문자 누구라고 했어요? 신하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럼 이거 뭐 하는, 무슨 얘기야? 자, 이런 의미입니다. 국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현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자, 낮잠만 자니까 제대로 일한다 안 한다. 그치?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써놓을게요. 낮잠만 자는 거 옆에다가 게으름이죠. 게으름. 자, 아이를 타시던가 우리 댁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을 능욕한대요. 자, 지금 보니까 소먹이는 아이들이, 자, 누구를 상전을 뭐한다 여러분들? 지금 능욕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상하 위계 질서가 붕괴된 겁니다. 알겠죠? 상하 위계 질서 붕괴된 거예요. 잠깐만요. 자, 되셨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자,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방을 기로한다. 그다음에 그릇된 제사모와 다른 깨로 제일하니 큰 집에 많은 일을 뉘라서 힘써할까. 자, 마찬가지 큰 집에 많은 일을 뉘라서 힘써할까. 무슨 법? 서리법. 힘써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뭐가 들어간다? 탄식이 들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탄식. 자, 그다음에 곡식 창고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내 잘못된 줄 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프로에 치거니 매치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자, 어수선 서로 헐뜯고 서로 공격한다. 그치? 그럼 어수선을 떤다. 자, 이건 아까 보기에 나온 뭐랑 연결된다? 뭐랑 연결된다? 당파 싸움이랑 연결이 됩니다. 당파 싸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크게 기운 집에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뒤들으며 논의를 뉘야 할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낮씨름 밤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만날인가. 이 집 이리 되기 네 탓이라 할 것인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생각하니 중요한 거 체크. 상전님 다시 보자. 자, 결국 누가 중요한 거야? 임금이 중요하네. 맞죠? 그치?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야. 그쵸? 근데 결국 누구 문제인 거야? 임금 열심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치? 오케이. 다음. 내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해제 많구만. 그치? 내상전. 내 임금님께서 그르다 잘못됐다 하기에는 종해제가 많건만은. 그치? 자,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줍니다. 새끼 꼬는 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지비를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뭐한다? 상모를 밝히시고 상모를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자, 그러니까 이게 A가 뭐야? 누가 할 일인 거야? 누가? 임금이 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임금이 뭐 하는 거야? 임금이 일단은 집일 나란 일이겠지? 나란 일을 고치려거든 한다? 신하들을 휘어잡아야 돼 임금이.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추가적으로 신하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 상줄 놈은 상주고 벌줄 놈은 벌 줘야 돼. 맞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추가로 자 상벌을 밝히시고 누구? 어른종. 자, 그래도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정치를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현명하겠지. 그치? 그래서 어른종을 믿으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진실로 일이하시면 가도. 자, 가도는 집안의 도입니다. 원래 도적 규범인데 사실 가도도 결국 뭐 말하는 거야? 자, 가도도 결국 뭘 얘기하겠습니까? 국가의 규범. 여러분들 지금 이 작품은 뭐 하는 거야? 나란 일을 뭐에 빗댄 거야? 집안일에 빗댄 거야. 그쵸? 나란 일을 집안일에 빗대면서 결국은 나라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걸 얘기하면서 그게 결국 뭐야? 나라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자, 돌탁과 잔돌 볼게요.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들. 돌탁과 잔돌. 자,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소설가 김정한이 평생을 두고 자주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문장 가운데 다음의 구조를 좋아한다. 어디 가도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살았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을의 나뭇가리가 있고 그 곁에는 코올리개들이 놀고 나 있다. 조국이란 것이 점점 가슴에 느껴졌다. 이 명료한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사람이 때를 이루어 사는 세상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것도 느리고 큰 자연과 더불어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래저래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별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 저 뜨거운 가슴도 짐작을 하게 된다. 조각돌처럼 까다롭고 별난 사람도 있고 몽돌처럼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조각을 한 듯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에 태풍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4월의 봄볕이 내리는 사람도 있다. 자, 그다음에 체크합니다. 그들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사람은 전부 다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맞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 있는 집이 내게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아래에는 큰 돌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한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고가 풀들이 자라서 하나의 화두를 이루듯이. 그 다음에 마지막 밑줄 그을게요.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밑줄 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작품 돌탑과 잔돌이지. 아까 얘기한 게 사람도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 맞죠? 그치? 돌도 똑같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돌탑을 만들 때 어떤 돌은 클 거고요. 어떤 돌은 작을 거고 어떤 또 약간 네모날 거고 어떤 돌은 약간 또 세모난 모양일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돌이 모여서 뭐가 된다? 돌탑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자,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자, 중요한 건 체크.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 체크합니다. 는 것을 알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을 개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개므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돌멩이들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데 여기들 이렇게 살짝 되는 이런 것들이 잔돌이야. 알겠죠? 그럼 이 잔돌 덕분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평평해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잔돌.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못생긴 맞아. 곧 밑줄 안 걷죠? 그 밑줄 걷을게요. 잔돌을 개물어서 탑은 한층 한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못생긴 나무로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는 꼭 필요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자, 오른쪽 갑니다. 위에. 자, 살은 사는 세상도 다를 바 없다. 자, 체크합니다. 잔돌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체크합니다. 자, 의견이 맞지 않아 둘 때 그 대화의 매정한 분위기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덜어 있다. 잔돌처럼, 자, 그 다음에 또 체크합니다. 밑줄. 잔돌처럼 작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의 대립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부드러운 개입의 고마움을 우리는 간혹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 한다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마지막. 봄산이 봄산인 이유는 새잎이 돋고 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꽃은 자기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피어나 봄산의 아름다움을 낸다. 이 세세하고 능동적인 존재의 움직임을 보살폈으면 한다. 돌탑에 다시 비유하자면 잔돌과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돼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24번이 정답률이 좀 낮았어요. 24번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자, 먼저 A는 여러분 아까 그거죠? 자, 임금님아 종 휘어잡고 상벌 주고 어른종을 믿으라고 했죠? 맞죠? 그렇지? 그런 거고. B는 뭡니까? 결국 뭐야?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물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랬을 때 1번 선지에 A는 B와 달리 대조적 임의, 자, 대조적 임의를 지닌 구조는 A, B 둘 다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틀렸고. 이번에 B는 A와 달리 자연물의 글쓰기의 감정이 A, B 둘 다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A 반어법 없고 B 역설법 없습니다. 4번에 A와 B는 모두 유사한 문정 구조를 반복했다. 여러분 A는 어떻게 반복했습니까? A는 이런 것들, 자, 뭐뭐거든 뭐뭐고. 그 다음에 B는 뭐 있습니까? 자, B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뭐뭐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문장구조 반복.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그쵸? 마치 5번에 여러분들 말을 건넨 어투인데, 여러분 A는 말을 건넨 어투예요. 왜? A는 뭡니까? 상전이 지금 누구한테? 머슴이 누구한테? 상전한테 답한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말을 건넨 어투가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B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도 B 때문에 틀렸어요. 됐죠? 오케이. 나머지, 그다음에 여러분 27번 많이 틀렸던데,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27번에. 자, 1번 선지의 가의 가도가 바로 선지반은 구성 요소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모습을 갖춘 전체. 맞죠? 그치? 규범이 잘 지켜지고. 2번에 탑이 수평을 이루게 하는 잔돌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전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성 요소로 볼 수 있고요. 3번에 가의 낮잠만 자는 종과 달리 나의 스스로 핀 꽃은 능동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 구성 요소 맞고. 4번에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밑줄 놓을게요.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과 나의 서로 업고 엎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논한다. 여러분 나에서 서로 업고 엎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뭐야 그냥? 종들의 행동을 말한 거야. 알겠죠? 종들의 행동 말한 거지 다양성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굿. 자, 됐습니다. 그 다음 28, 33은 정답을 높아서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38, 42. 38, 42. 자, 오늘 여기까지만 못 끝냅니다. 알겠죠? 좀만 있네. 알겠지? 오케이. 빨리 집에 가고 싶지, 그치? 좀만 있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러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그쵸? 선생님 노력이 좀 가상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보려고 집에서 이제 나와서 걸어서 지하철 가서 지하철 타고 이제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평택대 내려서 또 걸어서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다린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수업해 주는 게 어차피 뭐 사실 평택에 학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쵸? 근데 선생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좀 도움을 주고 그러려고 왔어요. 왔으니까 그쵸? 여러분 좀 많이 배워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뭐 강의를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한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귀신이야, 귀신. 딱 보면 알아요.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많이 배우기 부탁드려. 알겠지? 자, 오케이. 38, 42. 자,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있죠? 그쵸? 핸드폰 있을 때 그냥 집에서 우리 잘 때 불 끄고 보면 잘 보이지.
맞죠? 근데 밖에 나가면 햇빛의 반사도 잘 안 보이지. 맞죠? 그거에 대한 글이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스마트폰의 원리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맞죠? 그치? 너무 밝으면 안 보이지. 그치? 그다음. 자, 이는 화면에 반사되는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저하된다라는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화면에 있는데 자, 우리가 화면도 이 화면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나오니까 그 빛을 보는 거잖아, 우리가. 맞죠? 그치?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자, 이제 햇빛이 오겠지. 햇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이 햇빛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뭐 한다고? 반사가 돼요. 알겠죠? 그치? 그럼 이것도 뭐야? 빛이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빛들이 어떻게 한다? 이 빛들이 어떻게 한다? 혼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야외 시인성이 저하가 된다는 얘기야. 아, 이해될까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야외 시인성이란 뭐냐? 거기 나왔네. 자, 빛이 밝은 야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자, 거기 빛이 밝은 야외 좀 일찍 놓을게요. 자,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 자, 체크합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 무슨 말이냐? 야외가 그냥 야외야? 아닙니다. 밝은 야외야. 알겠죠? 그치? 밝은 야외야. 여러분, 왜냐면은 야외가 어두울 수도 있잖아. 깜깜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여기서 뭐라고? 밝은 야외야? 알겠죠? 그치?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뭐 한다? 인식. 그치? 그 시인이니까 이거 뭐라고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스마트폰에는 야외 시인성을 개선을 위해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38번에 4번 선지 틀렸죠? 왜? 야외 시인성은 뭐야? 사물간의 크기 차이 비교하는 거야? 아니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냐? 크기는 상관없어요. 맞죠? 큰 거든 작은 거든 명확하게 보이냐 안 보이냐 이 얘기야.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문 나갑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화면에 자, 명암비가 높아요.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미지가 선명하다. 여러분, 그럼 이것도 일종의 무슨 관계야? 일종의 무슨 관계야? 이것도? 일종의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맞죠? 명암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명하지 않다고 인식하지. 맞죠? 비례 관계. 그다음에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래요. 아, 오케이. 자, 그럼 명암비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자, 뭐를 흰색 표현 휘도를 자, 뭐로 검은색 표현 휘도로 나눈 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됐나요? 오케이. 좋아. 잠깐 이어서 볼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나타내니다. 자, 휘도의 개념 좀 체크해 놓을게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나타내는 양이다. 여러분, 그래서 38번에 3번 더 틀렸어. 왜? 자,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빛의 양이니까 3번에 보니 38번 3번 선지 보니까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낮아질까 높아질까? 높아질 겁니다. 비례 관계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문단의 마지막 가령 볼게요. 가령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000 CD per 제곱미터이고, 그다음에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 CD per 제곱미터인 스마트폰의 명암비는 2000 나누 2죠. 얼마 된다? 1000이다. 맞죠? 어느 간다. 그다음 자,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로 구분된다. 암실 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광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그다음에 명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말한다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야외 시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밝은 야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표해야 됩니까? 암실 명암비 말고 뭘로 표해야 됩니까? 명암비를 높여야겠지. 맞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뒤에 자, 고책합니다.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려면 뭐라고?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 생각 무슨 말이냐? 자, 명암비를 높이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가 뭐야? 얘가 분자. 얘가 뭐야? 분모지. 맞아, 그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를, 그러니까 얘를 크게 하려면은 분자를 크게 하거나, 그치? 분모를 어떻게 해요? 분모를 작게 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뭐라 나왔다고요? 흰색을 표현할 휘도를 높이는 방법과, 맞아요? 지금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뭐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맞아?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OLED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대요. 자, 여러분 자 생각해보면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한계가 있대. 그럼 뭘 낮춰야 돼? 뭘 낮춰야 돼? 검은색을 표현할 휘도를 낮춰야겠네. 맞죠?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한계가 있다고. 이게 한계가 있다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 자, OLED는요 화면의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대요. 그래서 38번에 2번도 틀렸죠? 왜? OLED는 4가지 색이 아니라 몇 가지? 3가지 색. 맞죠? 그치? 4가지라 3가지. 자, 다음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유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강한 색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OLED 스마트폰은 편광판과 위상지연 필름을 활용하여 자,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유도를 낮추는 기술이 정확하다. 마지막 부분 체크합니다.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대요. 그쵸? 이런 거서 뭐라고 요거 하는 거 알겠죠? 얘는 한계가 있어 알겠죠? 요거 하는 거 요거 알겠죠? 분모. 오케이, 그다음 자,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밑줄. 일반적으로 빛은 진동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밑줄. 그래서 38번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왜?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햇빛은 빛의 하나입니까? 빛의 하나입니까? 맞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자,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그중 이어서 볼게요. 거기 빛이 편광판을 통과하면 그중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고 투과축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편광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한다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어때요? 자, 그림 보니까 이 편광판이 있는데 자, 원래는 빛이 이렇게 못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다 진동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과하면 뭐라고요? 지금 이 진행 방향과 수직인 방향 요것만 남고 나머지 애들은 없어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 빛의 세기가 어떻게 한다? 빛의 세기가 감소하는 거지. 맞아요? 원래 이렇게 더 많은데 진동인데, 그치? 자, 다음 이어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자, A 갑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편광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되고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평가만 남게 된다. 여러분 거기 41번의 그림 같이 보면서 가요. 자 뭐라고요? 외부강은 뭐로 거친다고? 평간판. 자 외부 안 들어가고 지금 뭐 있으면 평간판 있지. 맞아 그치? 그러면은 지금 통과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선형평간. 여러분 그럼 A에서 지금 여러분 좀만 있네 다 왔어. 지금 자 평간판이지 그치? 그리고 지금 얘가 A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외부강이 들어오면은 자 여기는 지금 뭐만 남는데 무슨 평강? 선형 평강만 남는 거지? 맞나요? 맞죠? 오케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지금? 자 위상지연 필름 그치? 자 그럼 지연 필름 어떻게 되냐? 이어서 볼게. 자 그런 다음 이 선형 평강은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회전하며 나아가는 빛은 뭐가 된다? 원형 평강으로 평강한테 바뀐대요. 자 그럼 여기 통과니까 지금 이렇게 선형으로 왔는데 맞죠? 여기 통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라 돼 있습니까? 원형 그치?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간다. 아이고 이렇게 원형으로 그치? 이렇게 간다. 맞죠? 그치? 그럼 뭐가 된 거야? 원형 뭐가 된 거야? 편광이 됩니다.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다? 이제 기판이 있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기판이 뭐 한다? 또 반사합니다. 다시 또 뭐가 된다? 기판이 되고. 맞죠? 그럼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전히 원형. 원형인데 얘가 마찬가지로 뭘 지난다? 위상지연 필름. 그럼 마찬가지 그림에 보면 다 나왔죠, 없네,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자, 또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 선형평가. 그쵸? 그리고 이쪽이 또 뭐가 된다? 평간판이 되겠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이제 B 프라임이고 A 프라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좋아. 자, 이제 다섯 이제 다음에 자, 그런데 이 선형평강의 진동 방향을 외부광이 처음으로 평간판을 통과했을 때는 선형평강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이루게 되어 평간판에 가로막히게 된다. 글과 기판에 반사된 외부광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좀 조금만 다시 그리면은 자,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랑은 지금 뭐라고? 반대. 이렇게 수직으로 또 간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왔던 거랑 반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차단. 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은 기술을 올레드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편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 일정 수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레드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 왜냐면은 평광판을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빛의 세기가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거든. 맞죠, 그치?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그치? 낮아진다고, 그치? 그래서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에 저도 방향제하지 못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야? 화면에 내부에 반사될 세고 표면에 반사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요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해결만 할게요. 자, 38번 됐고 38번 1번이었고 39번은 명실명을 높이는 야시에서 높아지는 거 맞고요. 2번 선지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명암비가 높아집니까? 아니죠. 뭐? 자, 뭐야? 검은색 휘도. 맞죠? 이게 나와죠. 그치? 오케이. 그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휘도를 지정하는 게 따라 명실명암비. 그치? 밝은 곳, 암실명암비 어두운 곳. 4번에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고요. 5번에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을수록 명실명암비는 낮아지겠죠. 맞죠? 그치? 오케이. 외부광이 많을수록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겠지. 자, 그럼 이어서 40번입니다. 니은의 이유. 자, 왜 그런다고요? 자, 우리가 평간판을 통과하면 빛의 세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그치? 그래서 몇 번? 3번. 그래서 올레드가 내는 빛 중 일부가 평간판에서 차단된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1번. 자, 41번에 1번. 1번 선지. 외부광은 A를 거치면서 투가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남게 되는 거 맞고요. 2번 선지.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은 지는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 맞고. 자, 그다음에 3번은 잘 봐요, 여러분들. 밑줄 볼게요. B를 거친 빛 밑줄. 자, B를 거친 빛 밑줄. 자, 그럼 B를 거친
빛이요. 그쵸? 이건 기판에 의해. 자, 그다음에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줄.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줄과 같은 형태의 평각으로 받게 된다는데, 자, 일단 우선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은 무슨 평각? 무슨 평각? 선형 평각. 맞죠? 그렇지? 자, 반면에 B를 거친 빛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평각? 원형 평각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렇기 때문에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서 원형 평각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원형 평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B를 거친 빛은 뭐라고요? 원형 평각. 그러니까 말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평각? 선형 평각.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거치고 나면 뭐가 된다고? 원형 평각이 돼요. 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 4번에 B'을 거친 빛의 진동 방향은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고, 5번에 B'을 거친 빛의 진동 방향이 A' 투과 축과 수직을 이루므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쵸? 그래서 빛의 세기가 그러니까 외부광을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알겠죠? 오케이.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